대한민국 직장인은 절박하다. 취업 문턱을 넘어도 미래는 담보할 수 없고 치솟는 물가는 밥 한 끼의 엄중함을 새삼 깨닫게 한다. 연봉이 올라도 다른 것은 더 오르니 아끼고 모아도 50대 평균 자산은 4억 8천여만 원. 그것도 대출을 제하면 남는 것은 집 한 채가 거의 전부다. 누가 집을 줄여서 그 돈 갖고 생활을 해나가는 게 은퇴 후에 아무 일을 안 한다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집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확실히 다르죠. 있는 게 좋은 거고. 근데 저희는 그냥 부동산 쪽에 더 많은 포커스를. 믿을 건 집뿐이라 평생 집 굴레. 그런데 그 집이 길어진 수명까지 책임져 줄까? 퇴로 없는 1주택자들. 그들의 노후에 경고등이 켜졌다. 은퇴 이후의 삶은 막연하다. 살아보지 못한 삶. 그래서 한 남자는 무조건 아끼는 길을 선택했다. 아니, 여기가요. 이제 제가 사는 집이거든요. 우리 집 찾기 참 쉬워요. 딱 한 집이 저 집이 시력이 없잖아요. 저 집이 우리 집이에요. 이제 건강을 위해서 더위를 이겨라. 그리고 1인 1선풍기로 우리는 여름을 나자. 아끼고 버티면 얼마나 모을까? 일단 그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한 20년 됐을 거예요. 20년? 네, 20년 돼가지고 차가 약간 뽀개덕 소리 나니까 그러더니 하세요. 이 애도 늙어가지고 이제 보낼 때가 돼가지고. 취재하는 내내 자동차가 앓는 소리를 낸다. 그런 그의 직장은 연봉이 꽤 높은 편인 철강 기업. 게다가 정년도 60세여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을 듯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동료들 의견도 가지각색. 따고 드세요. 요즘에는 퇴직금 그거보다는 퇴직연금 쪽이 아무래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국민연금, 우리 개인연금 회사에서 개인연금. 같이 넣어주고 네. 있고 퇴직연금 합치니까 퇴직연금 있잖아. 그 나오니까 250 나온다. 아주 먼 훗날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진 않고요. 저는 뭐 따로 특별히 준비하는 건 없고요. 예. 설계는 집사람이 하는 걸로. 예. 저는 열심히 돈만 벌어주는 걸로. 나는 이제 60 넘으면 나 돈 안 벌겠다고 선언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자산 문제에 대해서는 직업을 안 가져도 될 만큼 모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근데 가만히 있어봐라. USB가 있는데 나는 자유인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나를 항상 자유를 찾아간다. 이 안에는 폴더가 있는데 은퇴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 했거든요. 이 폴더 안에는 또 폴더가 또 있어요. 이거 20개의 폴더가 있는데 하나하나마다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가 생각하는 은퇴 이후의 삶은 의외로 소박하다. 농부, 요리사, 장인. 그런데 왜 악착같이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일본에서 노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구나. 그것이 이제 뭐 뭘로 표현하면 우리 겨우살이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보면 김장을 하고 하고 노인이 되었을 때는 바로 그때가 아닐까. 그것이 아닐까. 겨우살이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 거기에 대해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잣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굴릴 것인가의 고민. 앞으로 늘어날 수명이 두려웠단다.
그래서 입사와 동시에 연봉의 40%를 무조건 저축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본 결과 퇴직 때까지 모을 수 있는 금액은 약 7억 원. 그렇다면 그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 왔을까? 이제 종잣돈이 이 정도 집사람이 돈 이제 자산 이제 돈을 이제 관리하거든요. 저는 이제 월급 받고 그 용돈만 써요. 그런데 어느 정도 모였다 그러면 어디에 뭘 투자하자 뭐 은행에도 할 수도 있고 뭐 증권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연금 있잖아요. 연금 같은 것도 이거 투자하고요. 그래 연금 우리가 들 수 있는 만큼 다 들었어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만은 예외였다. 남들이 부동산 신화 운운할 때도 그는 모르쇠였고 얼마 전에 마련한 시골집도 투자용이 아니라 앞으로 살게 될 집. 은퇴 후에 여생을 보낼 집이다. 한 1년 정도 이상 비어있던 집이어가지고 밀림이었어요. 밀림. 냄새도 나고 파리, 모기, 아이고 그거 다 치운다고. 요게 원래 이게 시멘트로 이제 전부 다 포장돼 있었어요. 이게 포장돼 있었는데 이 포장된 시멘트를 다 드러내고 이걸 땅을 만들고요. 예, 텃밭을 만들고 여기 이거 벽돌들 있죠. 이 벽돌들은 여기 담장이었었거든요. 여기가 담장이었던 거 담장 다 허물어가지고 이거 길을 만든 거 이렇게. 뭐든지 아끼는 습관은 시골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였다. 덕분에 주말마다 오가며 1년 내내 고생이었지만 지금도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차라리 투자 가치가 있는 시골집이라면 어땠을까? 그의 의견을 물어봤다. 이제는 집 가지고 재테크하는 시대는 끝났다. 빨리 팔고 나오는 게 남는 장사다. 집 가지고 재테크하는 시대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미친 짓이에요. 집 깔고 있으면 이제 자꾸 떨어집니다. 살 사람이 없어요. 중간 계층이 없다고. 30대, 40대들이요.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 보면 이게 비밀공간이 딱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짠돌이의 화창한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단다. 저는 정년퇴직 딱 하는 날잖아요. 4만 자금을 모을 거예요. 그러면 입사와 동시에 지금 은퇴 준비를 하셨고 네. 은퇴하는 날 네. 이제는 죽음을 위한 또 준비를 그렇죠. 고귀한 죽음. 늙어가는 속도, 고령화 속도가 우리가 너무 빠른 게 문제인데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됐던 게요. 일본에서는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일본도 저리 가라. 26년 동안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허겁지겁 따라가기 바쁜 세상. 속도전은 이미 시작됐고 그걸 깨달을 때에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도 숱하다. Okay, sorry for interrupting you. You get off at Ulchi Rosa. Yeah. I've got to Bucheon station. I'm going to Ulchi Rosa. I am very nervous. It's normal. 혹시 이분이라면 은퇴가 좀 쉬웠을까? 영어도 유창하고 영자 신문도 스스럼 없이 꺼내든다. 내용에 심취한 듯 줄을 그어가며 읽는 기사도 있다. 옛날 배운 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보는 거죠. 감각을 잊지 않으려고. 그 옛날 그는 꽤 잘 나가던 번역가였다. 전문 용어에 능해서 의료기 수입 업체는 물론 제약회사에서도 번역 업무가 줄을 이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하리라 믿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지금 그를 반기는 곳은 지하철 무임승차가 강점인 실버 택배가 전부.
일을 순번대로, 출근 순서대로 배정을 받으니까. 덕분에 출근 시간은 무용지물이 됐고 그나마도 경쟁이 치열해서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 사무실에는 나보다 앞서 일감을 기다리는 동료들이 꽤 여럿 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요. 사장도 노인이고 직원도 노인. 김태진 씨. 예. 예. 아, 이거 문자 보내신 분당 서울대에서 예. 고향 일산. 그래서 서로의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이 편의를 봐주며 실버 택배라는 새로운 직종이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고 있다.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사람 정신낸다고. 그 마누라한테 만날 쌈이나 하고 할퀴나 우러지 뭐 별거 있어. 그래 나가서 있어야지. 마누라 할퀴 봐. 얼마 이렇게 제복을 입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건 그지 이런 거 두 번씩 주고 조끼. 여름엔 또 망사 조끼 주고. 또 석 달에 한 번씩 회식 한 번 하고. 아, 구에서 고정, 개인 부담 없이 고정 비용으로. 별것 아닌 유니폼이 괜스레 눈에 밟힌다. 은퇴 전에는 겨우였던 것이 지금은 왜 그토록 소중해졌을까? 예, 그렇죠. 아, 예, 그 검색해서 가면 됩니다. 1번 출구. 예, 감사합니다. 예. 한 달 꼬박 일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은 5, 60만 원 정도. 그것도 무임승차가 안 되는 버스를 타면 월 50만 원도 안 되니 어찌 보면 손해보는 장사지만 그나마도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 지금은 유일한 위안이다. 내가 좀 잘못 살아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사람 일은 지내놓고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미리미리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은 안 해봤고 우선 움직일 수 있으니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고 나중에 전체 기력이 없어가지고 못하면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을 때 최대한으로 활동하자. 온종일 헤매다가 이제야 끼니를 챙긴다. 참 맛있더라고 입에. 찰밥이죠 이거? 맛도 좋지만 가성비도 이만한 것이 없는 한 끼의 식사다. 찰밥이거든요. 이거 2분의 1을 저녁에 먹고 그다음에 아침에 나머지.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셔서 예. 얼마나 버신? 평균 보면은 들쑥날쑥 하니까 한 2만 원? 예, 2만 원. 그래도 4월 달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87만 원. 건강만이 유일한 버팀목. 왜 그의 인생이 예정대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무엇이 그를 지하철로 내몰고 길 위에서 헤매게 한 것일까? 두 주에 한 번 김태진 씨의 발길은 전북 익산으로 향한다. 한창 때는 서울이 주 무대였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는 거주지를 옮겼고 당시에는 그것이 탁월한 결정이라 생각했다. 누구나 귀촌을 꿈꾸던 시절이었다. 시골살이는 아니어도 고향이 그리웠고 번역만 할 수 있으면 어딜 가든 먹고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이 오산이었다. 아유, 그렇죠. 금전적인 가치를 건질 수 있는 것은 뭐 없다고 봐야죠. 없죠. 모든 것이 한때의 가치가 있음을 당시에는 왜 몰랐을까?
이게 신문에서 스크랩을 한 겁니다. 전부 스크랩을 했는데 규모로 72권 정도 될 거예요. 애써 장만한 집도 그토록 원했던 석사학위도 지금은 무용지물. 세상 변해가는 속도에 점점 멀미가 나는 김태진 씨다. 그 소득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가물의 콩락이라고 하면 딱 적당할 거예요. 그걸 타개하려고 해도 그건 할 수가 없는,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나이 먹기 전에 활동할 수 있을 때 그거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로 올라가서 택배 일을 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김태진 씨만의 고민일까? 경상남도 창원.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일부 지역에 이재현 씨의 집도 있다. 집은 꽤 그럴듯한데 그에게는 이 집이 골칫덩이다. 철석같이 믿었던 부동산 신화가 그의 발목을 잡은 것. 무리한 투자도 원인이었다. 은행집이야. 은행에 월세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집입니다. 은행집? 네. 그 집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한 달 이자가 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60만 원? 네. 그리고 처음부터 대출로만 끼고 샀고. 그러면 선생님한테는 집이라는 게 뭔가 채울 고르라기보다는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은 데로 빨리 옮기고 싶고 일단 이자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앞서죠. 은퇴 전과 은퇴 이후 달라진 온도차도 그의 마음을 다급하게 한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루하루 숨만 쉬어도 돈이 드는 세상이다. 직업 교육을 위하여 이 대학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방송통신대학에 경영학과에 나가고 있어요. 왜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공부가 좋아서요. 공부가 능사는 아니지만 고민 끝에 다니기 시작한 곳이 기능대학의 시니어 교육과정. 40mm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도 잘라내고 앞쪽에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표시에서 여기 그와 비슷한 사연의 은퇴자들이 제2의 취업을 꿈꾸는 곳이다. 베이비 부머 과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정년퇴직했거나 혹시나 또 그중에는 자기 사업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뭔가 기술, 즉 기능을 배워가지고 다시 재취업에 도전해보자. 어디라도 일할 곳이 있으면 다행. 그 마음으로 이곳의 문을 두드린 이들 가운데에는 고학력의 대기업 출신도 꽤 여럿 있다. 집 하나 달라있는 집 하나만 있어가지고 생활하는데 상당한 제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공고사직으로 해가 나왔는데 뭐 마땅히 할 일이 없잖아요. 또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꼭 배워야 되겠다. 빠르게 상륙한 100세 시대를 반기리가 몇 명이나 될까? 장수는 물론 좋지만 오래 살면 돈이 더 들고 이 사태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것도 문제. 그 옛날에는 자식 덕을 봤다지만 그것도 과거지사. 집 또한 자산 가치를 잃어가니 오래 산다는 것이 새삼 두려운 이재현 씨다. 실례지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렇지,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저기 만으로 65세거든요. 아, 제 그렇게 되겠죠. 곤란하신가요? 네. 예. 7740. 만약에 지금 제가 나이가 66인데 네. 뭐 기능이 좀 되면은 담보가 된다면은 좀 가능할까요, 취업은? 뭐 이런 뭐 잘하시다 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예. 제가 잘하진 못합니다. 예.
잘하지는 못하고 한 조금 중급, 초급을 조금 지났죠. 그럼 용접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수달해야 됩니다. 숙달이 돼야 된다.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환갑이 축제이던 시대는 지났는데 세상은 그를 노인이라며 외면을 한다. 저는 청년이에요, 지금. 65세 청년. 66세부터 85세까지는 장년이라는 개념이 당사자인 저는 갖고 있지만 주위에서 객관적으로는 안 봐준다는 게 그게 현실이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것이 세월이고 부동산이라는 요물단지다. 그렇다면 서울은 어떠할까? 각종 규제로 들썩였던 서울. 하지만 서울의 변화는 미미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여전히 제자리다. 은퇴하고 노후 아내랑 뭐 어떻게 지낼 것인지 이런 거 생각하지만 뭐 샐러리맨이 쉽지 않잖아요. 뭐 자식 키우고 하다 보면 지금 뭐 현금으로 뭐 집에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노후에 집을 줄여서 이제 자식 뭐 출가시키고 노후에 집을 줄여서 그 돈 갖고 생활을 해나가는 게 은퇴 후에 아무 일을 안 한다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거기는 전세 주고 이제 더 싼 집으로 가서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거기 월세 준다든가. 그러니까 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그렇죠. 네. 집에 대한 신화는 완고하다. 수많은 이들이 집으로 이른바 뻥튀기라는 것을 했고 자산의 75%가 집이라는 기이한 현상까지 양산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턱없이 높은 수치.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 걸까? 토지 신화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있었을 때 적어도 자산 소득에서 근로소득이나 나머지 소득들을 벌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있다고 이제 믿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좀 무리를 해서라도 사실은 이제 주택 소유자가 된 거고. 근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 문제가 특히나 이제 자산소득, 특히나 부동산 집값과 관련돼서 이 차별화된 포인트에서 상승지에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하락지에 있다면 중산층 이상도 근로소득이 단절되는 이후에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케이스가 일본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신호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까? 일본의 부동산이 하락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버블 붕괴가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생산인구 감소. 즉,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들면서 장기간에 걸쳐 집값이 하락을 거듭했다. 이를 대변하듯 도쿄 스가모역 근처에는 종종 고령화의 상징으로 소개되는 스가모 시장이 있다. お父さんちなみに今年おいくつですか？いくつだと思います？60。いやいやとんでもない。僕84歳。 노인의 거리답게 큰 글씨의 가격표와 건강식품 그리고 내복 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을 맞이한다. 婦人科の婦人の病気にならないっていう。だからこれでこうやって100歳まで生きるのよそれが。 100歳まで。 일본의 고령화는 26%로 세계 최고 수준. 그와 함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빈집이다. 도쿄 북쪽의 사이타마현. 우리로 따지자면 신도시쯤 해당하는 이곳에 빈집이 꽤 여러 채 눈에 띈다. こちらがもう、できて、一番古い時の建物になります。5階について言うと、年を取っていくと、ご覧の通りエレベーターがありませんから大変こう階段の上がったり下がったりが、不自由になってくる。そのためどうしても5階というのは非常に、値段も安いですし、買う方がほとんどいないということで、空き家にな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2階3階5階は空いてますね。 이러한 빈집이 도쿄 인근에만 200만 호,
전국에는 1,000만 호를 헤아리니 특히 도심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외곽의 공동화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ちょっと狭いですけれども。はい、どうぞ。 지오야마 씨는 1984년, 즉 건설 경기가 한창일 때 이 집을 구입했는데 당시만 해도 탁월한 선택이었고 먼 훗날 집값이 떨어져도 영향은 제한적이리라 예측했었다. 将来子供たちが大きくなった時にはこの家を子供たちに譲ってという考えを持ってました。いや、それは失敗したと思ってますね。なぜですか? 한때는 분양가의 3배 이상 가격이 뛰면서 부러움을 샀던 집이었다.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기에 저렴한 교외 주택은 매력적이었고 당시엔 집에 대한 신화도 완고했다. これが今週の初めにポストの中に入ってたものですね。今値段が430万円ですね。一番最初が1200万円でしたから今430万円という形の値段になってます。この資産を回復させるためには全員でお金を出し合って大規模な修繕をしたりあるいは建て替えをすることによって初めて資産価値を維持できる。ところがマンションの一住戸であれば全員の合意で今後のマンションの運命が決まってきますので当然古くなってしまったマンションの一室っていうのは価値が非常に落ちてしまう。こういうことです。 100년 넘게 일본의 부동산은 화랑을 거듭해왔다. 가속도가 붙으면 을에 그러하듯 한순간에 꺼지는 것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 여기에 불을 더 붙인 것이 소유자의 건강 상태다. 女性のおばあちゃんが一人暮らしだったんですよね。もう施設に行っちゃったんで脳梗塞っていう病気で施設に行っちゃったんでそこの娘さんがもう代理で。そういう人って多いですか？病気多いです。もう認知症がやっぱり一番多いですね。で日本って、ね、共有で持ってた人が多いんですよ。この奥さんと旦那さんが。で片っぽがそうなると片っぽが大丈夫でも売れなくなっちゃうんですよね。そうすると年配になって施設に入って売りたい方も結構これから出てくるんですか？もう今もいますいっぱい売りたいって方は。だけどやっぱりそういう事情で売れないっていう人が多いですね。 이런저런 이유로 일본의 부동산은 개점 휴업 상태가 됐고 적게는 10분의 1에서 많게는 30분의 1까지 가격이 떨어진 집도 여럿이다. 융자를 받은 경우엔 그 금액을 다 갚아야 집을 팔 수 있는 제도도 원인이 됐다.借り入れをこれだけしてで合計これで買ったと銀行からこれ借りて職場でこれを借りて限りなく上がると思ったわけです。 하지만 집값은 떨어졌고 손해는 무려 2억 5천여만 원. 2720万で何年か前に売った時は150万. 게다가 이와 같은 빈집이 꾸준히 느는 추세. 15년 후에는 30%에 이른다는 전망이다. 今では不動産っていう負の字が動かないっていう不動産ではなくて負っていう負けるっていう字なんですね。だから持っていても価値を生み出さない、持っていたら不要なものという意味での不動産っていう負ける動産っていう字を使う人も結構いて. 한국은 조금 더 좋지 않은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거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 그 출산율이 1이 안 됐거든요. 0.98 이랬단 말입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뭔가요? 집에 대한 수요가 길게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약해질 거란 얘기가 될 거고요. 일본의 빈집 사례가 한국에서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란 얘기도 됩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비해서 주택의 가치가 그렇게 계속 상승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안정된 노후 대비 수단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더 또 중요하게는 주거라는 건 어쨌든 그 자체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는 상당한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은 어려운 거죠. 보통 본인이 살고 계시는 주거를 하는 건데 그 자체로는 소득이 창출되는 게 없기 때문에 고령화와 함께 주택에 대한 개념 또한 변화하고 있다. 물려주는 자산에서 노후 대책 수단으로. 주택연금도 그중 하나인데 이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연금 받은 거고 보증금 대출이자 합친 거라고 생각해요. 시대가 변해서 자식들한테 받아서 살기는 힘들고 또 준다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살라고는 했는데 약간 모자랄 테니까 그냥 마음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쪼들리는 거에서 조금 마음이라도 좀 여유를 갖고 살라고. 지금 현재 생활하는 게 모든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렇게 할머니하고 타협을 해서 그렇게 결정 지은 거예요. 앞으로 뭐 살아봐야 얼마 안 되는데 뭐 그렇게 군색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일까 최근 들어 주택연금 가입자 수도 급증하는 추세. 그렇다면 실제 받는 연금액은 얼마나 될까? 한 200만 원 정도 받고 싶다. 네.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가입하시는 연령과 그때 당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인터넷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조견표를 보시면요. 만 65세 기준으로 9억 원 정도의 집이 있으시면 220만 원 정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9억이요? 네. 월 수령액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늦게 가입할수록 많이 받을 수 있고 만일 70세에 4억 원 상당의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다면 최소 1인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략 부부 기준으로 230만 원 정도를 노후 월 생활비로 우리 중산층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살까지 산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활동성이 조금씩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월 생활비도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65세부터 100세까지 대략 한 7억 4천 정도의 노후 자금이 필요합니다. 크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예, 하고 거기에는 내가 아팠을 때 혹시나 써야 되는 의료비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보다는 더 큰 돈을 전제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어느새 은퇴. 그때부터 빈곤율은 3배 이상 증가하니 부모님 모시고 자식 뒷바라지까지 했던 소위 낀 세대의 단상은 이제와 스스로 자신을 챙겨야 하는 서글픈 자화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장에 있을 때는 아무리 우울한 개구리처럼 이제 살아왔지만 나와 보니까 내가 현실에 부딪히는 것들이 많아요. 퇴직은 이제 한 달 만에 전화 와가지고 그거 좀 투자할 수 없냐 그런. 그걸 왜 정기예금 넣느냐. 그거 같이 좀 해서 수익성 있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당한 경우도 약간은 있었어. 금융감독원에서 국장급까지 지냈지만 아이들 키우느라 저축할 여력은 없었고
퇴직금으로 버틴 것도 고작 10여 년. 나는 지금 아파트 집 한 채밖에 없거든. 딱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무 부동산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정기예금 있는 것 까먹고. 그것이 매달 한 200에서 250, 300 이렇게 나가니까 얼마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을 좀 불안을 해서. 한창 때는 이런 걱정을 하리라 예상이나 했을까. 전세를 전전하다가 딱 집을 처음 이제 그 채무 안고 사는가. 그러면서 이제 월급 받으면서 갚아 나가고. 그리고 내 집을 완전히 만들 때 그 기쁨 말로 다 얘기할 수 없죠. 너무너무 좋았고. 잠도 안 오고 문패만 쳐다보고 있었지. 문패만 쳐다보고 또 별이 만져보고 들어갈 때 만져보고 나갈 때 만져보고. 그때만 해도 집에는 아들, 딸 웃음소리가 그득했었다. 집이 곧 가족이던 시절.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단다. 현재 월 지급금이 167만 7,570원이고 99회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까지 2억 600원을 이용하는 걸로 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을 팔아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5, 6억이면 35평짜리 사면은 한 3, 4억이단 말이야. 그러면 1, 2억밖에 갭이 안 생기잖아요. 1, 2억 가지고 생활하다가 돈 떨어지면 또 25평, 15평으로 또 가잖아요. 그럴 바에야 그냥 여기 사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 167만 원은 그대로 받는 거고 그마저도 이제 적은 아파트 가면 100만 원도 못 받죠, 연금이. 그래서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그 집 마시고 35평짜리로 이사 가시고 한 1, 2억 그냥 즐기다가 살다 가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금방 죽을 것도 아니고. 살아봐야 아는 것이 노년의 삶이다. 이사 다니는 것도 큰일이고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것도 마뜩찮은 일. 어쩌면 주택연금은 그에게 마지막 남은 비상탈출구였는지도 모른다. 집은 깔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내 생활이 안정되고 그 대신 나 죽고 나는데 이게 주택금융공사에 피 깎고 남은 것은 이제 너희들이 가져가든 말든 그것밖에 나는 없다. 유산이라는 것은. 집에 대한 다른 선택을 한 이도 있다. 여느 곳과 별다를 것 없는 시골 마을. 하지만 이곳에 눈길을 끄는 집 하나가 있다. 네. 컨테이너죠. 그래서 이거 소리가 두꺼워가지고 1.6mm라 소리가 둔탁한 소리가 나죠. 이곳에 컨테이너 하우스가 들어선 것은 3년 전.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집의 정체가 컨테이너라고는 예측을 못했었다. 중간에 있는 것들은 가운데를 터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론적으로 여기에 칸이 막혀야 되고 여기가 칸이 막혀야 되는데 이걸 다 털어낸 거죠. 지붕만 살리고. 그래서 이게 컨테이너 3개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실평수는 27평입니다. 컨테이너 5개를 연결해서 1층은 살림집으로 2층은 카페로 꾸며놓으니 감쪽 같았던 것. 이를 위해 애지중지했던 아파트는 과감하게 팔았다. 이게 내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집을 이렇게 멋있게 져 본들 서울 사는 애들이 여기까지 올까 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없는 돈에 집을 많이 들이지 말자. 주판을 놔보니까 그 당시는 한 250만 원, 260만 원이 평당 질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은 한 300만 원 됐어요. 50평 접어야 1억 3천이나 1억 4천이면 되는 거예요.
부부 둘이서 사는 집에 목돈 깔고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부부의 소신이었다. 카페의 소품도 빵을 굽는 오븐도 예전에 쓰던 것들. 덕분에 부부는 창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손님이 적은 날에도 그러려니 하고 여유를 즐긴단다. 바리스타 자격증, 뭐 제가 제빵 자격증, 샌드위치 반, 뭐 케이크 반 이런 거 배우러 다녔었죠. 직장 다니시면서? 예,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니까 평일날은 못하고 주말반을 이용해서 제가 배웠죠. 우리는 여기 와서 보셨겠지만 카페를 하려고 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커피 머신하고 에어컨 하나밖에 안 샀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게끔 모든 기계를 그때부터 30년, 40년부터 준비해 왔어요. 1만여 장의 LP도 평생을 두고 차근차근 모아온 것들. 그중엔 시간의 미덕으로 귀해진 앨범도 상당수다. 이게 이난영 시판인데 내 생각에는 1954년도에 녹음한 것 같아요. 6.25 전쟁이 1953년에 휴전이 됐으니까 그 후에 1954년도에 처음 나온 거예요. 이런 게 몇 개가 있는데 이제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참 유명했던 그 팝송 포렌카도 있고 이제 이런 것도 좀 있고. 아니 유 사장 여기 같이 앉으시죠. 뭐 여기 손님들도 주인장과 비슷한 연배. 손님이라기보다는 지인 같은 이들이 허물없이 카페를 드나든다. 자전거 갖고 오셨어요? 네. 또 들어오세요? 보고 싶었어요. 꽤 오랜만에 오셨죠, 그죠? 적은 금액으로 그들만의 놀 판이 마련된 셈. 게다가 음악까지 마음껏 들을 수 있으니 수고를 줄이고 실속을 택한 것이 부부에게는 인생 2막을 여는 의외의 계기가 됐단다. 아니 처음들은 그 지금 먹어봤나 거기서? 은퇴하고 나면은 한적한 시골 가서 음악 마음껏 듣자라는 얘기는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우리만 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면은 그분들이 신청하는 음악을 틀어주고 같이 듣는 공유의 개념도 되지 않겠느냐. 다 50대, 60대 이런 사람 오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대화가 나이가 먹을수록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줄어들어요. 친구도 죽고 없어지고. 우리가 여기 와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에서 내가 그 휴식을 찾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동산 이상의 가치를 제2의 직업에서 발견한 이도 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윤성호 씨는 전형적인 베이비 부모 세대. 오늘 반찬은 안 가요? 안 짜요? 다정한 성품에 든든한 아들이 오늘도 어머니의 입맛을 걱정한다. 언제 가야죠? 은퇴 전에도 그는 학생들 사이에서 꽤 다정한 선생님으로 통하는 음악 교사였다. 아들 둘 뒷바라지도 성실히 해왔고 지금도 유일한 기쁨은 내 속을 거쳐간 자식들의 안위와 손주들 재롱. 심지어 아들 때문에 집을 옮기기도 했었단다. 서울에 하숙방을 가보니까 하숙방이 정말 다리 뻗고 누워 살 수 있을 정도도 안 되더라니까 이건 뭐 공부시키라고 서울을 보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좀 약간 넓은 원룸을 얻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집을 그걸 팔고 우리는 30평대로 들었고. 아들들 모두 장성했지만 자식 뒷바라지가 끝난 것은 아니다. 집집마다 육아가 큰일이라 하니 요즘 부부는 손주 때문에 주말 부부 신세. 이 정도
다음에 올 때까지 충분히 먹겠다 보니까. 물론 그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단다. 지금 우리 집 그 큰아이 애가 3살이거든요. 3살이니까 어린이집 다니는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둘 다 지금 그 직장 겨울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를 안 봐줄 수 있는, 꼭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가가지고 애를 봐준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것도 통에 담아야 되고. 요거 좀 담아놓자. 일주일치 반찬이 냉장고에 그득하다. 아내가 아들 집에 가면 삼시세끼 상 차리기는 남편의 목. 은퇴를 했지만 부모 노릇은 여전히 현역이다. 적금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달에 이렇게 지출되는 게 그냥 은퇴한 두 사람이 사는데 뭐 돈 그래 되나 이렇게 하는데 아니더라니까요.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을 하던 끝에 그는 화물차 기사로 제2의 데뷔를 했다. 벌써 4년째. 게다가 거래처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보통 보면 일이 안 하고 그냥 장부에 적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해왔던 것 같아. 이렇게까지 안 넣어도 되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나는 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이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구나 하는 이런 걸 이래 심어주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런 거 하나라도. 그라고 은퇴 후에 고민이 없었을까. 한때는 농사도 지어보고 사무직에 도전도 해봤지만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화물차 운전이었다. 직업 때문일까? 음악에 대한 취향도 달라졌다. 운전할 때는 그저 신나는 음악이 최고. 아이고 부장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는 몸을 사리거나 자존심을 세우는 법이 없다. 뒤늦게 찾은 일거리가 한창 때의 직업 못지않게 소중하기 때문이다. 다 도와주시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 근데 놀러 뭡니까? 학교 교장 나오셨는데 조금 나오셔야지 지금 퇴직하셔가지고 근데 오셔갖고 막 그런 모습 전혀 안 보이시고요. 저는 옛날부터 하신 줄 알았어요. 아내의 반대는 없었을까? 이거 아무래도 운전 일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나 있긴 해. 집사람이 막 걱정돼가지고 막 같이 가야 된대. 혼자 못 나. 그래가지고 몇 개월은 같이 다녔는데 이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자연적 내가 이제 뭐 별 이탈 없이 운전하고 뭐 납품도 잘하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덜 되는지 이제는 나도 집안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부터 그때부터 안 따라다녔습니다. 아내의 지지도 중요했지만 삶의 연륜도 제2의 인생을 여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 잘 오십시오. 그 누가 오래된 포도주를 늙었다 할까. 인생 60고개를 넘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연륜. 이제는 그것이 빛을 발할 때다. 한 75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 지금 생각하면서는. 몇 년 정도에 그게 남은 게? 한 8, 9년? 윤성호 씨의 인생 2막이 거침없이 도로를 달린다. 넉넉한 노후 자금 없어도 행복한 인생. 우리는 길 위에서 그 인생을 만났다. 어떤 사람에게 노후 자금으로 한 달에 500만 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에 100만 원이 충분한 돈도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노후를 설계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노후를 만드냐에 따라서 노후 자금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스스로 갖추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원하는 나이만큼 일할 수 있다라면 말씀드렸던 몇 억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더 이상 집은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없다. 문제는 집이 아니라 노후 설계. 행복한 노후를 미리 대비하고 스스로 노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집이 아닐까.